조희대 새 날개 달았다. 이재명 유죄 주심 행정처장 발탁. 자, 이 내용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신임 법원 행정처장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임명을 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이 법원의 사무를 총괄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보좌를 해서 이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이 되는데 그 법원 행정처장이 되면은 이제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박영재 대법관이 임명이 됐고 천대엽 현 법원 행정처장은 2년 만에 다시 이제 대법원 재판 업무에 복귀를 하고 박영재 대법관이 16일부터 지금 부임을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서로 이 호흡을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은 전국 법원의 인사 그리고 예산을 총괄하는 사법부 핵심 보직이죠. 현직 대법관 가운데 대법원장이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재임을 할 때는 대법원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게 또 당연직 위원을 맡는 그런 상황인데 이 천대엽 전 법원 행정처장은 이제 문재인 때 임명된 대법관이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때 선택이 됐다고 하지만 워낙 이재명 정부에서 법원을 말살하려는 그리고 상권 분립을 해치는 시도가 많기 때문에 천대엽 전 행정처장도 상당히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영재 신임 법원 행정처장은 2024년 8월에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이제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대법관이죠. 그리고 특히 박영재 신임 행정처장은 바로 작년 4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상고심 주심을 맡아서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 조기 대선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고 그때 이 10대 2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됐는데 그걸 고법에서 재판을 연기를 하고 중단시켜 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어쨌든 그때 주심 대법관을 하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재명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는데 그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파기환송을 하지 말고 파기 자판을 했어야 된다. 그냥 대법원에서 형량을 결정을 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을 박탈시켜 버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죠. 그게 지금도 못내 아쉽기도 합니다. 상당히 파기 자판을 하지 못한 게 아쉽지만 어쨌든 그때 이제 파기환송을 하는 그 재판에서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6월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했고 국회 청문회를 거쳐서 대법관으로 임명됐던 인물이 지금 그리고 또 이재명의 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인물이 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장에 올랐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2월이나 1월 말이나 1심 선고 2월 초 중순에 있을 예정인데 그때까지 이 법원 분위기를 제대로 법대로 정말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혹시라도 파기환송이나 무죄가 나온다면은 이재명 정권은 일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지금 특검이 최종 의견 진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특검이 이제 구형을 선고를 하는 거니까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나서 잠시 뒤에 구형을 하게 됩니다. 8명이죠. 오늘 8명에 대해서 각각 구형을 진행을 하는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진술이 아마 가장 먼저 되는 것 같습니다. 피고인 1,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 진술이 지금 곧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형 선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구형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 상황인데 오늘 또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내란 특검법 여기에 대한 위헌성도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서정 조사를 통해서 위헌성을 좀 부각을 했고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이제 마지막 진술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변론을 했고 그중에서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공소기각 쪽으로 지금 상당히 초점을 맞췄는데 그거는 이제 1심 재판부에서 나올 이야기고 지금은 이 구형입니다. 자, 구형이 잠시 후에 선고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가 가능성이 있죠. 두 가지 가능성. 하나는 조은석 특검에서 이제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무기징역인데 지금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는 것은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청래를 비롯해서 민주당 법사위원들까지 나섰고 오늘은 또 신임 원내대표 한병도까지 나서가지고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 왜 그쪽에서는 왜 그렇게 사형 구형을 목매는가 하면은 바로 지지층 결집 때문입니다. 지금 일단 내란몰이 1차가 끝났죠. 이 세 개의 특검을 출발을 시켜가지고 내란몰이를 막 했는데 물론 이제 2차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서 2차 특검도 법사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좀 열기가 식었죠. 너무 이게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특검에 대해서는. 그래서 별다른 효과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비상계엄을 내란이고 내란에서 최고형 사형을 구형함으로 해서 내란몰이 동력을 계속 이제 살려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부에서 좌파 진영 안에서도 이거 사형을 구형하면은 역풍이 불 수 있다. 자, 이런 주장들이 제기가 되면서 잠시 후에 이게 조은석에게 다 미뤄졌다고 하는데 조은석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이제 결과가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형 구형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좌파 진영 안에서 이제 나오는데 역풍 때문에 그렇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제 제가 전해드린 한인섭입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한인섭 이름 들어보셨죠? 바로 조국의 멘토죠. 조국 멘토. 조국 딸 조민이 그때 한인섭이 지도교수로 있는 무슨 그때 인권법 연구회인가요? 거기서 강의를 들었느니 안 들었느니 그런 논란이 있었었죠. 조국의 교수였고 조국의 멘토인 한인섭이 그런 이야기를 지금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아니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감나라 대추나라 좌파 진영하고 같이 좌파 진영 민주당 쪽에서 계속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마치 이제 훈수를 하듯이 아니야 사형 구형하면 역풍 맞을 수 있어 이 이야기를 좌파 법학 교수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전혀 순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죠. 한인섭 주장은 사형 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내려져야 할 것은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 구형도 그렇고 선고도 그렇고 집행 가능한 극형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사형을 구형을 하거나 선고를 해도 집행이 안 된다. 그러니
무기징역으로 해야 된다는 훈수를 하는 겁니다. 그 법학자라는 사람이. 그리고 그 집행 가능한 극형은 우리 법제상으로는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이다. 사형이 아니다 무기징역이다. 왜 그러냐면은 한인섭이 이런 주장을 지금 하는 겁니다. 좌파 진영에 훈수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서 사형은 법적으로는 있지만 27년간 미집행이다. 따라서 사형 선고를 해도 무기형과 실질 효과는 똑같아. 사형 선고를 해도 사형 집행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안 되고 무기징역을 사는 거하고 똑같아. 사형수 신분에서 일반인이라면, 일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사형수 신분으로 평생을 감옥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기징역하고 똑같아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심에서 사형 구형을 하고 선고가 돼도 항소심을 거쳐가면서 결국 윤석열은 최종적으로 무기형으로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전두환이 무기형으로 종결된 선례도 있다. 이게 지금 법학 교수가 1심 그 구형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좌파 진영에 훈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1996년에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죠. 전두환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감형돼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괜히 힘 빼지 말고, 그리고 이 역풍이 불 수 있으니까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라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인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사형은 집행되지 않지만 상징적 효과는 엄청 높다. 이 말도 제가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교수라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막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 가치 없는 인간임을 확정하는 효과도 있지만 사형 선고를 하면은 부작용도 있다. 사형수는 추종자들을 결집하고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 순교자 효과가 생긴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하게 되면은 순교자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우파가 뭉칠 거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정치적 해석을 지금 그 서울대 로스쿨 교수, 명예교수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테러리스트, 정치범은 사형 선고, 집행당할 때 만대의 그 효과가 각인된다. 나쁜 짓을 했어도 사형은 죗값을 다 치른 것으로 되어서 비난 효과는 줄어들고 대신 인상 효과가 이제 단상 효과죠. 인상 효과가 워낙 크기에 생전에 나쁜 짓을 가리는 효과가 있다. 영화 만들 소재도 딱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 이 1심 그 구형을 앞둔 여기 특검에 또 훈수를 하는 그 상황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순교자 아우라가 나는 가시관을 씌워줄 필요는 없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한인섭 교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역사적인 이 재판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정청래나 이쪽에서는 사형 구형을 해야지 개딸들이 환호를 하고 또 적개심을 막 불러일으키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뿐이 아니고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좌파 또 학자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하면은 역풍이 불어서 우리나라 그 정서상 이게 바로 직전 대통령에게 사형, 구형, 무슨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것을 하면 괜히 순교자 이미지를 씌워줘서 좌파에 불리해. 이런 또 훈수를 하면서 이 진행 중인 역사적인 재판에 감나라 대추나라 하고 있는 이런 황당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